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구속심사대에 오릅니다. 1년 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가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108명 가운데 단 18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로 향하며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대통령 비서실장뿐 아니라 국무위원들 상당수가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는 게 특검 측의 설명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비상의원 총회를 열겠으니 국회 예결위장으로 모이라고 통보합니다. 그런데 불과 10분 뒤 총회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바꿉니다.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소집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사 도착 직후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장소를 다시 국회 예결위장으로 변경하고 한동훈 대표와 함께 국회로 출발합니다. 당시 한 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강력히 주장한 상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지도부의 빠른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도착한 추 원내대표, 본회의장이 아닌 원내대표실로 향합니다. 계엄군의 헬기 12대가 순차로 국회에 진입하고 있었던 시각이었습니다. 4일 0시 1분. 국회 사무처가 비상계엄 해제 대응을 위해 모든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소집을 공지합니다. 그런데 불과 2분 뒤 추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다시 당사 3층으로 바꿉니다. 네 번째 변경 공지. 이미 본회의장엔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110여 명의 국회의원이 결집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본회의장이냐 당사냐. 국민의힘 의원들은 메시지에 혼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집결 장소를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등의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본회의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당사,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게 한 몇 번 계속 교차되었어요. 계엄 해제 투표엔 단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만이 참석했고 추 원내대표는 끝까지 원내대표실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 심사대까지 오르게 된 추 의원.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습니까? 여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내란 동조의 증거라 꼬집습니다. 추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는 계엄 1주년인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법정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법정에선 조 청장 부인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조 청장이 계엄 문건을 받아왔는데 MBC가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대해 법정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증언을 내놨습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담을 넘고 있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국회에 들어가려 하는 의원들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조 청장은 또 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무렵까지 윤 전 대통령과 나눈 6차례 통화에 대해 첫 전화는 국회를 통제하라는 내용이었고 그 뒤엔 체포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는 건 다 불법이다. 체포하라고 말했느냐고 묻자 조 청장은 그 표현을 분명히 기억한다고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그러나 이 같은 체포 지시에 대해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체포하는 건 형법 위반이라고 생각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재판에는 조 청장 부인 윤모 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는데 윤 씨는 조 청장이 받아온 계엄 문건에 대해 MBC 꽃이 기억난다고 남편과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한 계엄 문건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MBC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단전 단수 조치 등을 통해 장악하려 한 계획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지난달 중순 일부 쿠팡 고객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의 협박성 메일이 발송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털린 지 5달이 지나서야 정보 유출을 알아차렸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쿠팡 고객 다수에게 협박성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금전 요구는 따로 없었지만 거래 내역과 집 주소 등이 첨부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협박 메일은 며칠 뒤 쿠팡 고객센터에도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25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접수된 메일에는 일부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이 같은 협박 메일을 받고 나서야 정보 유출을 알아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처음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지난달 6일이라고 신고했다가 나중에는 지난 6월 24일부터 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출이 시작된 지 5개월 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이러는 사이 당초 4,500여 명이라던 피해 규모는 3,370만 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자가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인물과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쿠팡 측 서버 로그 기록을 받아 분석 중이며 범행에 사용된 IP도 확보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박에 활용된 메일 계정은 2개로 고객과 쿠팡 측에 보낸 메일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쿠팡 내부 고객정보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전 직원이 유령 용의자로 지목된 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포함해 수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쿠팡을 퇴사한 인증 관련 담당자가 인증 토큰과 서명키 등을 악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2차 피해로 접수된 건 없다고 밝혔지만 금융당국은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칼바람이 불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내일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본격 겨울 추위에 단단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밤새 한기가 내륙 깊숙이 파고들어서요. 현재 강원도 고성 향로봉의 수온주가 영하 8도, 파주 영하 3.3도, 서울도 체감온도는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칼바람이 불면서 낮 기온도 5도를 밑도는 데다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면서 추울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수온주가 영하 8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중부 내륙 곳곳엔 한파특보도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가 눈구름도 만들어 서해안은 밤부터 무겁고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모레 새벽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 3에서 8cm, 제주 산지엔 최고 10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반면 동해안은 건조한 가운데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당분간도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